첫 번째 이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수위를 놓고도 지금 계속해서 왈가왈부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걸 지지하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멘토님이 대답이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도 유가가 $2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갸우뚱이 거려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시점,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더욱더 올라간다라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멈추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불안감까지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모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물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유가 관련주인 뭐 홍구석유나 한국석유나 이런 부분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한번 빠질 때 크게 빠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고 빠질 때는 바로 손절하는 대응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면 조금 재미없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리고 악재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바닥이 슬슬 더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가가 뭐 $100, $200까지 간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대안책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도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면서 그 종목을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적인 부분 살펴보면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200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도 오를 것이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멘토님 그렇다면 이 단기적인 접근 어떤 시그널을 좀 우리가 포착을 했을 때 이제는 털고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락세가 좀 깨지면 파는 게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를 보고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위로 계속적으로 차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약간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종목이고 저는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 따라 산다. 따라 사고 5일선이 깨지면은 바로 칼 손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5일선이 이탈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제는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인다는 1차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고점 돌파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세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주말 동안에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지 관련 종목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따라 들어가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수익은 좀 짧게 손절도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계속 끌고 가다가 5일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정말 칼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5일선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칼 손절이 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추가적인 전략들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유가 관련주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오라이언과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얘기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라이언 공개 이후에
메타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이름을 또 올렸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워낙 테마성을 띠다 보니까 오라이언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입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좀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애플에서 나왔던 비전 프로는 인기가 많이 꺾이면서 애플의 주가를 하향세를 이끌었다면 메타버스에서 나왔던 오라이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간편한 부분이지 않았나, 편의성이 더 높게 쳐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타가 잘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말끔히 해소하면서 지금 우리가 왜 메타로 사명을 바꿨던 이유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아직 출시일이 안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공개를 하고 출시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제 메타에서 어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온다라면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 오라이즌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면 한 번에 또 상승세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하드웨어만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잠깐 우리가 발을 빼고 있다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슈들이 다시 나올 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1차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출시까지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출시가 폭발적인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이 먼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컨텐츠나 이런 부분도 후발주자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두 섹터를 좀 예의주시하게 보자. 좀 안정성이 있는 거는 저는 하드웨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호재를 또 타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주식시장 안에서는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말도 있죠. 현재로서는 하드웨어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 하드웨어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멘토님께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편의성이 뒷받침이 돼야 자꾸만 손이 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타가 참 이번에 큰일을 해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장비주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올 초부터 5G 다음으로 이 5.5G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네요. 이제 멘토님, 구축하려는 단계인 거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5G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뭐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네. 이런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5G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오라이즌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기기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으려면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중국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서 나가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랑 연관성이 있는 통신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속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국이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 5G는 차라리 여기서 수익을 안 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배신감이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중국에서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도 5G 관련해가지고 대장주인 KMW 같은 경우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한 5% 이상, 뭐 한 10% 이상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도 수익은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게 바닥권에서 아직 대량 거래량도 안 나왔고 만약 5% 10%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량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뭐 10%대 들어가도 20% 3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5G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이 섹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 트레이딩으로만 보자. 지금은 뉴스가 나오고 아직 차트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이 뉴스가 후발 뉴스가 또 나오면서 5G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그 말은 1차 상승기 때만 노리자. 한 번 10% 20% 올라갔는데 다음 날장에 5G 이제 좋아질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그냥 장중에 빨리 올라갈 때 빨리 들어가서 빨리 수익을 챙기는 나오는 전략.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